4절 지중전선로입니다. 예, 이름으로 알 수 있죠. 땅 속에 매설된 전선로란 겁니다. 그러면 지중전선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에는 지중함이 있을 겁니다. 그 지중함 시설 기준. 그 다음에 케이블 가압 장치 시설. 케이블 가압 장치가 뭐예요?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케이블의 냉각을 위해서 케이블 내부에 가스나 혹은 기름 등을 순환시켜 주겠죠. 그러한 시설. 내용에 나오지만 지중전선로에는 케이블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케이블에서의 냉각을 위한 그런 가압장치 등이고요. 그 다음에 지중 약전류 전선의 유도장애 방지. 우리 가공전선로에서도 유도장애가 있었죠. 약전류 전선과 가공전선 사이에 유도장애가 있었는데 지중전선로도 마찬가지로 유도장애가 있고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고요. 지중전선 상호 간에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이격거리 등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했던 가공전선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내용이 적으니까요. 충분히 공부할 만 하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중전선로입니다. 지중전선로는 중요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고 우리 앞으로 필기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나오는데 지중전선로 나왔다 하면 전선의 종류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조건 케이블이니까. 절연전선, 나전선 이런 것들은 의미 없어요.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관로식. 지금 보시면 관로를 만들었죠. 관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지중전선을 집어넣은 겁니다. 관로식. 그 다음에 암거식. 암거식입니다. 암거식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가 전력선, 여기는 수관, 혹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통신선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관 있죠. 전력선이라든지 수관, 가스관, 통신관 이런 건 모두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암거식을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직접 매설식입니다. 얘는 보안상으로는 가장 약하죠. 떨어지는 겁니다. 직접 땅에 매설하고 땅을 파고요. 전선을 그대로 넣고 묻을 수도 있고 약간 트라프 등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로식이나 암거식에 비해서는 보완적인 부분에서 가장 약한 이런 것이 직접 매설식입니다. 하여튼 지중전선로는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이 세 개의 공사 방법으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이나 암거식, 관로식 또는 암거식의 시설하는 경우는 여기서 수치가 중요하죠. 관로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관로식을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를 1m 이상으로 합니다. 1m 이상 파서 관로를 만들어서 시설한다는 거죠.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은 0.6m. 1m 중량의 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은 0.6m입니다. 암거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기사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이것도 읽으나 마나죠. 당연히 견뎌야지. 차가 지나가면 파손되는 것을 사용할 것. 말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것하고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혹은 기타 장소는 0.6m 동일한데, 우리가 암거식에서는 1m였지만은 직접 매설식에 의한 경우는 1.2m입니다. 요거 구분해서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중전선을 지금 직접 매설식에 의한 방법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나 기타 방호물에 넣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땅 속에 있으니까 뭐 부식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튼튼한 케이블이겠죠. 네, 튼튼한 케이블일 때 언제나 저압도도 고압의 지중전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암정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트라프 등을 시설하지 않고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근데 조건이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잘 나오죠.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나 개장한 케이블입니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나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중전선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최대 전압 60kV 초과하는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그 밖에 금속 피복을 한 투갑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전선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서 시설하는 경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 케이블 종류 있죠.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나 개장한 케이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용해도 되고요.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나 60kV 초과하는 연비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그 밖에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은 이렇게 견고한 판, 몰드를 덮어서 사용하면은 기타 방호물, 트라프나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함의 시설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중 케이블을 매설을 하는데 케이블을 도중에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이고 이 뚜껑 열어서 뭐 이렇게 여기에서 케이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데 이러한 함을 통해서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지중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지중함 볼게요. 지중함의 시설. 뭐 당연한 소리지만 지중함 견고하고 차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네. 그 다음에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여기에 물이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오죠.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해봤어요. 하수도 청소 있죠. 맨홀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뭐 우수관 같은 경우는 관이 깊지 않죠. 뭐 1m 밖에 안 되는데 오수관 같은 경우는 10m다 돼. 깊이 10m. 밧줄 타고 내려가는데 그 밑에 가면 땅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네, 저 질식할 뻔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중에 시설하는 지중함 등은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이 크기가 1세제곱미터니까 가로 세로 높이 111 하시면 되겠죠.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사시키기 위한 장치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중함의 뚜껑은 뭐 시설자 이외에다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거 당연하겠죠. 우리가 애들이 뭐 밖에서 숨바꼭질 하다가 뚜껑 열고 안에 숨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시설자 이외에다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일 때는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조명장치를 설치하지 말 것, 지중함에 조명장치 시설하지 말 것,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KEC 규격으로 바뀌면서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입니다. 압축 가스를 사용해서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입니다. 왜? 케이블이기 때문에 케이블에 가압장치, 압력을 가하는 장치가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수치 변형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압축가스 또는 압유, 가스 또는 기름이죠. 압유를 통하는 관, 압축가스 탱크 또는 압유 탱크 압축기는 요거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을 10분, 그래서 암기해 주실 거는 1.5배에 10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5배에 10분. 그러니까 유압 또는 수압이에요. 그런데 유압 또는 수압을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는 최고 사용 압력이 몇 배? 1.25배의 기압. 그래서 어렵지 않죠.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기압 1.25배.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및 압력과는 용접에 의해서 잔류 응력이 생기거나 나사점에 의해서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일가만 보셔도 그렇구나 생각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치에는 압축 가스 또는 유압에 압력 계측하는 장치 시설할 것. 압력 계측하는 장치도 필요하겠죠.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 것이 아닐 것. 가연성 뭐요? 불탈 가능성, 부식성. 부식되는 녹슬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중약전류 전선 내 유도장애 방지. 우리가 가공전선에서도 유도장애 방지가 있었죠. 그래서 2m 이상 이격시키고 혹은 뭐 연가를 하고 혹은 뭐다? 탑배선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가공전선에서의 유도장애 방지였습니다. 지중전선에서도 보시면 시험에 잘 나와요. 지중전선로는 시설된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누설전류나 유도작용에 의해서 동일한 작용을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지중전선로입니다. 지중전선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기대 약전류 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속으로 있죠. 지금 지중전선로에서 땅속으로 이렇게 누설전류가 흐르면 이 큰 전압과 큰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 혹은 기타 약전류 전선에서 누설전류가 흘러서 이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 전력선에 의해서 뭐요? 이렇게 유도장애가 발생합니다. 유도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장애에 의해서도 이 약전류 전선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우리가 가공전선은 거리를 뭐 좀 어느 정도 띄우는 것이 쉽죠. 가공전선. 근데 지중전선에서 거리를 띄우기가 뭐 쉽지가 않죠. 가공전선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중전선이 다음 조건의 이격거리 이하로 설치되는 경우는 상호 간의 경관 내하선 격벽을 설치하거나 지중전선 경관 불연소선 나연소선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가연성의 유독성 유체 랩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지금 지중 약전류 전선입니까? 저고압은 0.3m 이격거리 해야 돼요.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은 30cm를 띄워야 되는데 만약에 띄우지 않으면 내화석의 격벽을 설치하거나 지중전선은 경관 불연소선은 나연선 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특고압은 0.6m.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전선은 2m를 띄울 수가 있었지만은 지중전선은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중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죠. 저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0.3m, 0.6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관리자와 합의된 경우 170km 미만으로 관리자 합의된 경우 0.1m입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이나 유독성인 유체를 내포하는 광과 적고동 교차하는 경우는 0.1m. 예, 그 다음에 1m요 0.5m입니다. 1m, 0.5m. 그 다음에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도는 교차입니다. 지중전선과 지중전선에 교차할 수 있겠죠. 땅 속이라 하더라도 교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압과 고압은 0.1m, 저고압과 특고압은 0.3m입니다. 저고압과 특고압은 0.3m.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케이블이기 때문에.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항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 언제? 요것을 지켜줘야 되겠지만 0.3과 0.15지만 이러한 경우 약간 더 안전한 경우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견고한 난연성에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지중전선에 불연성 피복으로 사용되는 경우, 견고한 불연성에 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내화성인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25km 이하인 다중접지 지중전선으로 관에 넣어 0.1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난연성, 불연성, 내화성 이러한 성질이 있는 것을 시설하거나 사용하면은 규정은 지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말이 없다면 요거 이격거리 지켜주셔야 되니까 이격거리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절 전선로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마지막 뭐냐? 특수 장소의 전선로입니다. 우리가 가공 전선로도 했었고 지중 전선로 했었고 특수 장소라면 어떤 것이냐? 터널 안에도 전선이 시설될 수가 있죠. 터널 안, 수상 전선로, 물 위, 물 밑, 교량, 다리에 시설되는 전선로, 그 다음에 임시 전선로 등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상 전선로도 있어요. 지상, 가공이 아니고 땅 위에 시설하는 전선로, 이런 것도 있고 몇 개가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책에는 우리가 KEC 규정은 모든 내용을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뭐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무시하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 출제 가능성 높은 것 위주로 선별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첫 번째,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입니다. 터널 안, 우리가 뭐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터널 안은 이렇게 있고, 뭐 조명도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터널 안에 시설되는 이런 전선. 볼게요. 일단 터널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철도 궤도나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그 다음에 철도가 지나가는 그런 철도 궤도 있는 터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전선로도 있겠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 터널 안에 전선로는 저압은 2.3에 2.6, 2.3에 2.6. 뭐 다른 건 필요 없죠. 뭐 킬로뉴턴, 밀리미터, 이거 우리 시험에서 단위를 묻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2.3 킬로뉴턴 이상의 절연전선 혹은 지름 몇 미리 이상의 절연전선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2.3, 2.6. 이게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시점 얼마 전에. 근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는 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제가 목소리 좀 크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 목소리가 2.3에 2.6 하더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2.3만 가르쳐 주어졌는데 2.6이 바로 나오더란 겁니다. 2.3에 2.6.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많죠. 2.3에 2.6 뭐 해서 같이 한 덩어리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은 애자, 우리 옥축 전선할 때 애자 했었죠. 그 애자입니다.
합성 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케이블 배선입니다. 그리고 애자 사용 배선시 높이. 높이는 지금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땅에서부터 이만큼 높이는 2.5m 이상이 됩니다. 2.5m 이상. 요거 잘 나와요. 외워주시고 시공 방법부터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 고압은 일단 케이블 뭐 보통 어디도 사용되죠. 케이블이고요. 그다음에 5.26에 4, 5.26에 4, 뭐 8.01에 5 이런 거 있죠. 5.26에 4. 그다음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등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애자 케이블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압에서 뭐요? 애자. 그다음에 케이블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고압으로 오죠. 특고압은 그 중에서도 케이블. 이렇게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겠죠. 특고압은 케이블만 가능합니다. 고압은 케이블과 애자만 가능합니다. 저압은 케이블과 애자에다가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압의 경우는 3m. 고압의 경우는 3m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에서는 전선이 케이블이고요. 전개된 장소에 준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은 일단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저압 전선은 차량 전용 터널 안에 전선호 공사 방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과 동일하다. 고압 전선은 케이블 배선에 의해서 시설한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고 있으니까 고압에서보다 애자는 없어지는 거죠. 케이블만 가능하고 특고압은 사람이 상시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고압 터널 안 배선은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지 않는 철도나 차량에서는 특고압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은 특고압 전선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터널 안의 전선이 그 터널 안에 저고압 전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 나오죠. 그냥 저고압 전선, 약전류 전선, 수관, 가스관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립니다. 터널 안에도 저고압 전선뿐만 아니라 약전류 전선이나 수관, 가스관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저압의 400V 미만은 뭐 이격 거리가 필요 없이 단순히 전련선의 격벽 시설 또는 난연성 및 내수성에 있는 절연관에 넣어서 시설하면 됩니다. 400V 이상의 저압은 0.1m 이상, 즉 10cm 이상을 이격하는데 다만 나전선의 경우는 30cm 이상, 0.3m 이상 이격합니다. 고압이나 특고압의 경우는 15cm 이상을 이격하거나 혹은 절연선 격폭 또는 시설 또는 나전선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어 시설한다. 이 부분과 동일하죠. 고압이나 특고압은요. 그 다음에 수상전선로의 시설입니다. 뭐 수상전선로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이런 사이에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에요, 물. 개천이 흐르고 있을 때 이런 전주가 있고요. 이런 전주가 있죠. 이런 전주가 있을 때 이런 전주와 이런 전주를 연결하는 이런 전선로를 수상전선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상전선로를 시도하는 경우 그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합니다. 저압이나 고압인 것에 한한다. 그리고 그 전선 및 전선 접속점의 높이입니다. 전선이나 전선 접속점 있죠. 뭐 이런 부분에서 접촉하죠. 전선 접속점의 높이는 저압인 경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우리 캡타이어 케이블이 뭐 우리가 외장한 그런 케이블 있죠. 피복을 좀 강하게 한 그런 케이블을 토탈에서 캡타이어 케이블을 하는데 그 캡타이어 케이블에서 피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뭐 클로로프렌이나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저압에서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전선 접속점의 높이는 접속점이 수면상 물 위에 있다고 하면은
4m. 육상, 땅 위에서 접속한다고 하면은 5m. 근데 도로 이외의 곳이면 4m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압은 캡타이어 케이블이고 접속적인 높이가 수면, 물 위에서 뭐 이렇게 나간다면 수면상 물 위에서 5m, 육상에서도 5m가 됩니다. 예, 요거 4555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저압일 때 수면상 육상 45, 고압일 때 5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전선 상전압 및 고압의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 시설한다. 뭐 지락 생겼으니까, 고장이 니까 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물 밑 전선로입니다. 물 아래, 물 아래로 지나가는 전선로요. 그러면 저고압 물 밑 전선로 같은 경우는 땅 밑이나 물 밑이나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지름 4.5mm 아연도 철선 이상 기대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데 금속선 개장하고 또한 개장부에 방식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이때 비행장 유도로 등 기타 표시 등에 접속하는 것은 2mm고요. 특고압 물밑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합니다. 물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은 뭐 딱 봐도 전기가 지나가는데 물에 시설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은 어떻게? 지금 저고압일 때는 4.5mm의 아연도 철선이었는데 특고압은 6mm의 아연도 철선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다리에도 다 가로등 있죠. 그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리에도 어떻게 전선을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입니다. 다리에 시설하는 전선로. 전선에서 저압 얼마? 케이블의 2의 경우 2.3에 2.6, 2.3, 2.6. 전선은 케이블이고요. 고압일 때 케이블이고 얼마? 5.26에 4. 5.6에서 2.3에 2.6, 5.26에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높이 및 조영제 간의 이격 거리입니다. 우리가 다리라고 하면 그 다리 구조물 있죠. 그 구조물과 전선 간의 이격 거리. 그 다음에 다리에서 전선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압과 고압 공이 전선의 높이는 5m가 됩니다. 5m고요. 저영제 사이의 이격 거리는 저압과 얼마? 0.15에 0.3, 0.3에 0.6이 됩니다. 케이블의 경우는 더 적죠. 0.15에 0.3, 케이블 2회의 경우 0.3에 0.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전선로의 시설입니다. 임시전선로, 임시로 사용하는 전선로 같은 경우는 일단 가공전선 지지물을 사용하는 철탑은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해서 지선의 시설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시전선로 사용하는 철탑의 경우 지선을 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간이 있죠. 기간 6개월 이내의 것. 6개월 이내의 것. 그 다음에 임시전선로로 사용한 철탑의 경우 지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철탑은 사용할 수 없는데 임시전선로에 한해서 철탑을 사용할 수 있고 6개월. 그 다음에 임시전선로 시설, 이격거리입니다. 이격거리에서 건조물, 이거 보시면 상부조영제 위쪽에서는 1m, 건조물의 상부조영제 위쪽에서 1m, 그 다음에 위쪽 제외하고는 0.4m입니다. 상부조영제 위쪽 0.3m, 나머지 상부조영제 위쪽 1m, 그 다음에 상부조영제 위쪽 이외는 0.4m입니다.
건조물 이외의 조형물에서는 1m, 0.3m 똑같죠. 예, 그래서 보시면 1m 0.4, 1m 0.4. 그 건조물이든 건조물 이외든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장 전선호 부분이 가장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뭐 반대로 이 장을 잘 이겨내셨다면 이 설비 과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이 장만큼은 다른 장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장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잘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